자, 볼게요. 유전자 중심적인 관점은 생명체를 separate, 분리시켜요. 근데 뭐로부터? 그것의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오케이? 봤어요? 아니, 나만 먹구나 또. 그죠? 유전자 중심적인 관점은 separate A from B, 생명체, 유기물을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그래. 대조관계가 볼 수 있다는 건 많이 기출을 갖다 풀어서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야. 오케이? 봐봐요. 앞에 유전자가 나왔죠? 뒤에 환경이 나왔죠. 이게 대조관계인 거야. 왜 대조관계일까요? 유전자는 선천이야, 후천이야? 선천이야. 근데 환경은 후천인 거야. 이 대조관계예요. 좀만 더 읽어볼까? 아니, 그러니까 읽고 싶어 저것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의 경우에는 뭐한다? 또 remove 이러한 에이전시가 사회, 기관, 조직, 근데 여기서는 주체성이라는 뜻을 쓰였고요. 아래 있죠? 이 주체성을 유기물로부터 제거해요. 그러면 환경은 하나의 상자가 돼요. 근데 어떤 상자가 되냐면 유전자에 의해서 동기부여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체가 행동하는 상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냐면 환경이 상자가 됩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동기부여되어지는 생명체가 행동하는 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상자이잖아요. 이 상자.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10초 정도의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전자와 환경은 대조관계입니다. 하나는 선천이고 하나는 후천이기도 해서 반대 개념인 거야. 그러면 환경이 상자가 되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생각해. 근데 어떤 상자냐면 유전자에 의해서 동기부여되어지는 생명체가 행동하는 그 안에서 그러한 상자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유전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환경이 나왔죠. 서로 대조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이때 상자 그냥 찍는 거 그러니까 이지선다니까. 자, 봐봐요. 이때 상자 플러스 손, 마이너스 손. 오케이, 맞았어요. 마이너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생명체가 행동하는 것 누구한테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에서. 환경은 뭐일 뿐? 상자일 뿐. 공간일 뿐. 환경에는 영향을 안 받아. 그냥 구역일 뿐이에요. 그냥 쓸모없는 그냥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여 이것이 잘못 이끌고 있죠. 뭘 이끌냐면 이런 파티션 분리시키는데 유전적인 걸 환경적인 원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파티션도 파트 분리시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잘못돼. 오케이? 결국 유전자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얘 위주로 가다 보면 얘가 사라지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잘못돼 있잖아. 오케이? 여기까지만 마지막 문장. 그래서 giving primacy 우세성, 우위성을 주는데 누구에게? 전자에게. 전자가 누구예요? 여기 뭡니다. 이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유전적인 것을 환경적인 원인들로부터 분리시켜요. 그리고 전자에게 우세성을 부여한대요. 오케이? 전자가 뭐예요? 유전이에요. 오케이? 이게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돼 있다는 거죠. 됐어요? 대조관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상자가 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중요해지다 보면 이게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죠. absurdity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터무니없는,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일리 없음이죠. 터무니없음, 일리 없음. 불합리함, 좀 좋은 단어가 알려줄게요. 불합리성, 이래 있어요. 터무니가 없기 때문에. 뭐가 불합리하다는 거지? 우리 생명체가 누구의 부하예요? 유전자의 부하로 본다라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유전자와 환경, 선천과 후천의 대조관계에서 유전자 중심적인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첫 문장 나왔네. 자, 첫 문장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첫 문장에서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죠. 두 단어를 뽑으세요. 이거 그래요. 이미 문제를 풀 때부터 시험을 보러 갔을 때부터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뭐에? 우리의 관심. 근데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동물에 대한 관심과 식물에 대한 관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동물과 식물 사이에 대조관계가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공원에 산책하다가 나무라든가 풀을 볼 때랑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볼 때 중에서 누구에게 더 신경을 써요? 강아지, 아이고 귀여워 이거죠. 그렇죠? 꽃 보고 아이고 이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들에게, 물론 식물도 바람에 하늘하늘 움직일 수 있겠지만 동물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험 갖다가 했을 때 뭐 눈을 깜빡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심 상태, 뭐 집중도를 보여준다 뭐 이런 내용이라지만 결국 두 개의 대조관계요. 자, 제목이기 때문에, 물론 제목은 한 단계 더 꼬기 때문에 보기를 갖다가 잘 골라야겠지만 1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첫 문장 갖고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돼. 근데 대조관계를 알고 글을 읽었다면 훨씬 더 쉽게 보는 거죠. 불평등한 시각적 관심. 근데 뭐에 대한?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이런 다른 무리니까 아니지. 긁어내려면 다 읽어야죠. 그렇죠? 긁어내려면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3번 볼게요. 3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겠어요. 동물은 눈에 띄도록 진화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반대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반대는 뭘까요? 해석은 이겨내야죠. 선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눈에 띄도록 진화했죠? 그러면 얘는 눈에 안 띄도록 진화를 했던, 눈에 띄도록 진화를 안 했던, 상관없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식물과 동물의 대조관계를 하지만 얘네들 관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 관점이에요. 얘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가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 동물에게 좀 더 관심을 쏟는다. 이거기 때문에 3번도 대조관계가 포함되어 있지만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얘네가 이렇게 일부러 발전한 게 아니라 인간이 대상들을 갖다가 바라보는 방식, 이거예요. 이거. 근데 5번은 반대죠. 5번은 움직이는 물체는 아무래도 동물에 가깝지 않겠어요? 동물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조관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반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도 24번 선지가 원래 어렵잖아. 근데 그렇게까지 어려면 출제가 안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30번은 아까 우리 했죠? 그렇죠? 이것도 대조관계였잖아. 유아와 어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어디부터 보기셨어요? 21번부터 보기셨죠? 18. 18번은 아니고 18번은 아니고 21번이 인간과 가리비의 대조관계. 인간과 가리비의 대조관계는 좀 그렇긴 한데 인간과 어떤 시각적인 차이죠. 그 다음에 23번이 유전자와 환경, 24번이 동물과 식물, 그 다음에 도표 같은 거 없고 29번은 없고 30번이 유아와 성인. 이거죠. 31번 볼까요? 31번은 대조관계가 되게 뒤에 나와요. 그래서 거미줄을 만든 다음에 거미줄을 갖다가 흔들어요.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동을 주기 위함이 뭐냐면 경고하기 위해서. 근데 경고를 안 하면 원치 않는 싸움에 말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야, 너네 동물들이 뭔가 이제 서로를 그 적대적인 관계에 대립할 때 있잖아요. 대면하게 될 때. 그럴 때 몸집을 키우죠. 뭐 털을 갖다가 고추 세운다든가 꼬리를 갖다가 들어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예요?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위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싸우고 싶어서일까요? 싸우기 싫어서일까요? 싸우기 싫어서요. 그래서 내가 너랑 싸우고 싶으면 약한 척 하겠죠. 야 찐따야 막 이런 다음에 뭐가 한번 팍 쳐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세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너에게 내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 알고 보면 경고와 싸움, 이 둘의 대조관계예요. 근데 이 동물들은 경고 수단을 택한다는 거지. 싸우는 것 대신. 그 다음에 32번에 얘는 뭐냐면 얘는 인간과 경제, 이것도 또 읽어보면 좋긴 한데 경제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뭔가 이제 도덕적인 평가는 인간이 한다라는 대조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경제, 인간의 역할과 경제학의 역할, 이거 대조관계예요. 33번이 좀 좋긴 한데 시간이 몇이지? 니네 모를 거예요. live and let live라는 표현 말고 live and let die라는 표현 나와요. 그 007은 알아요? 007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영화 첩보원인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딱 요즘도 아니죠. 미션 임파서블. 약간 그런 비슷한 그 스토리 전개. 여기 악당이라든가 뭐 이제 뭐 테러 분자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 제임스 본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주 옛날 영화예요. 이제 시리즈물 한 15탄, 16탄 정도까지 나왔던 인기 시리즈물이야. 영화가 이제 그 속편이 17탄 뭐 이렇게까지 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리브 앤 렛 다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글이에요. 이거는 소재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스토리를 따라 정해볼게요. 소재가 재밌어요. 봐봐요. 인도에 시탈라라는 애 대한 이게 여신이야, 여신. 그 피부병의 여신이에요. 안 웃겨요? 여신이 피부병이야. 막 맨날 긁고 있어. 나만 웃긴가 봐.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좀 생각하면서 읽어봐. 그러니까 여신이 막 그 여신의 동상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막 그림이라든가 거기 막 절하고 뭐 재물 바치고 그런데 여자 귀신이 아니라 여신이 막 여드름 나고 뼈적지 나가지고 막 긁고 앉아 있고 막 피부병의 여신이에요. 시탈라의 사원이 역사적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제공을 한 거야. 이게 바로 재물이죠. 이 시탈라에게 재물을 바친 거야. 근데 뭐예요? 이런 천연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와가지고 뭐 천연들을 뺏어가겠지. 이런 거야. 근데 인도에서 식민지 시대가 있었거든. 인도를 어느 나라가 지배했어요? 영국이 지배했잖아. 영국인들이 스몰폭스의 백신을 갖다가 소개해준 거야. 그러니까 시탈라한테 기도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약 먹어. 주사 맞아. 가 된 거죠. 그랬더니 그게 궁극적으로 이러한 천연두의 근절, 일리미네이션, 제거를 이끌어줘.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상당한 감소를 이끌었어요. 왜? 시탈라의 숭배의 경우에. 근데 왜 그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결국 시탈라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제 병은 안 걸리는데 이 사원에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이 신에 대한 숭배와 이런 존경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Was it right for the British? 영국인들이 이 백신을 갖다가 소개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근데 뭘 고려할 때, 기분대 또 나와. 뭘 고려할 때 이게 문화적인 관습은 약화시켰지. 뭔가 전통이 사라지잖아. 그렇죠?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부럼을 깐다라든가 호두 같은 거 견과류 먹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지? 이빨 건강해지라고? 뭐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그 동지 팥죽 먹잖아요. 귀신 쫓는 거야? 아, 팥이 좀 그런 성향이 있지. 그럼 뭐지? 여름에 더위를 갖다가 피하도록 하는 뭔가 풍습이 있는데. 삼겹살 먹고. 삼계탕.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어떤 미신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양식인 거고. 어쨌든 그런 그 서양의 어떤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는 맞던 틀리지 간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대조관계야. 물론 대조관계가 더 좋은 대조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건 문화적인 임페럴리즘이 제국주의거든요. 문화적 제국주의인 내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오가 나왔잖아요. 이 백신을 도입한 것이 옳은 일인가, 잘한 것인가, 그렇죠? 물론 문화적인 관행의 경우에는 약화시켰지만, 근데 이게 문화적 제국주의인가? 라고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 문화적 제국주의, 물론 상식적으로 역사 세계사를 알아갖고 제국주의를 안다라면 쉽게 풀겠지만, 이때 크루셜 임페럴리즘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거. 아니 저렇게 되면 지가 지금 물론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이제 경보 장치가 울린 것이 있겠지만 뭔가 저 클락션을 누른다는 건 자기가 기분이 좋다는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죠? 근데 내 생각에 저는 누르다가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누르다 보니까 더 짜증나는 거지. 아 씨발 내가 누르는데 시끄러워. 누르면서 더 짜증나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네. 내가 이런 데 화내다가 내가 기분이 더 나빠지기도 하거든.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처음에는 뭐라고? 마이너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내 화가 나를 갖다 더 화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만큼 혼낼 일이 이만하지기도 하고. 어쨌든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이게 좋은 거가 나쁜 건가? 그러면 영국인들은 단지 live and let live 그냥 냅둬야 되겠는 거야. 즉 냅두는 게 뭐예요? live and let die.
냅둬서 뭐하게 만들어?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니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백신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는 시타한테 기도해가지고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혹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 관습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러면 이 논쟁을 뛰어넘는 거 뭐냐면 No matter how you answer the question, 니네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와 상관없이 no matter 상관없이 뭐더라도 너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치 판단. 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조관계는 이거예요. 관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방임을 할 것이냐. 관여가 뭐예요? 백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방임은 죽도록 냅두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대조관계. 근데 여기에서 뭐 이거는 단지 네 의견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걸 선택하든 우리는 뭐예요? 가치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결국 냅두도록 그냥 지 멋대로 살도록 선택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니까 가치 판단적이죠. 그렇죠? 가운데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선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 문화적 자율성을 over 이거죠. over 그동안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choose A value choose든 value든 value A over B가 나오면 B보다 A를 갖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문화적 자율성. 문화적 자율성은 관여하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문화적 자율성. 인도의 문화의 자율성을 갖다가 존중하는 거잖아요. 너네들이 히타한테 기도를 하든 말든 너네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냅두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뭐예요? 방임이에요. 얘가 B예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A가 들어가야 돼요. 역시 빈칸은 이런 논리로 풀어야 되는 거야. 33번도 좀 어려운 문항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결국 B를 찾는 거야. B가 A를 찾는 거죠. 내가 좀 찾겠습니다. B를 냅두는 게 방임이고요. 관여하는 거예요. 관여하는 거. 그럼 뭐다? 답이 바로 갈게요. 사회 안에서의 넓어진 지위의 격차. 지금 인도라는 사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와 영국이라는 문화 사이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within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위의 격차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사람들의 생명이야? 그렇지 않다라면 disabled, 구해졌을 사람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았더라면 구해졌다는 건 관여했다는 거야, 방임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았더라면 구해졌을 백신, 너네 백신을 주는 게 관여야 방임이야. 관여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백신을 먹고서 살려줬겠지. 그 사람들의 목숨, 이게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숨. 이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뭐죠? 방임을 안 했더라면, B를 안 했더라면 구해졌을 사람들의 목숨이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문화적 자율성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번은 천문점검 두 번째 문제가 또 between A, B가 나오네. 그러니까 약간 쉽다라는 느낌이라는 게 처음부터 잡기가 근데 자꾸 이런 쉬운 것도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야지 우리가 보는 안목이 어려운 걸로 찾는 것보다 쉬운 걸로 연습해야 되니까. 관계가 무엇일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between A and B. 그러면 social determination, 그러면 사회적인 그러니까 결심, 확고한 결심 이거거든요. 마음을 먹는 거. 사회적 결심과 주관적인 미적 경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일까? 라는 거. 대조관계 뭐예요? 뭐랑 뭐가 대조관계예요? 사회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아니 왜 주관적인 게? 야, 주관적이라는 건 개인적이라는 거야, 공통적이라는 거야? 개인적이라는 거야. 사회와 개인이. 이거 갖다가 인디비주얼로 읽어주시면은 대조관계가 보인다는 거지. 주관적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거든. 그러면 밑줄 바로 갈게. 빈칸 바로 갈게.
보르디유라는 사람이 나왔었나 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확인하고 있냐면 문장이 여기서 시작이 아니라 여기네요. 그러므로 순수한 즐거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조건화되어져 있는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조건화되어 있는 경험, 개인을 A라고 하고 사회를 B라고 할게요. 개인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A예요? B예요? B예요. 소셜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얘기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보르디유에게 삶의 시작 때부터 빈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스스로를 문학 작품에서도 스스로를 표현하고 드러낸다. 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이니까 A 들어가야 돼요? B 들어가야 돼요? B 들어가야 돼요. 사회. 자, 인간은 행동에 비슷한 패턴을 채택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와이어드라는 단어를 안 알려주려 하려다가 얘가 타고났다. 그 다음에 타고난 능력이 스스로를 주장하는데 무엇과 상관없이 계급적인, 계층적인 구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개인이 어디에 기여한다? 사회적인 계급의 형성에 기여한다. 모든 경험은 외부 세계에 의해서 조건화되어진다. 그 다음에 작가들은 더 높은 정도의 민감성, 예민성을 보여주는데 뭐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작가들이. 오케이? 몇 번이나 돼요? 아니, 건이가 한번 풀어볼까? 건이가 풀어야지 객관적이니까. 사회를 찾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찾는 거지. 타고났다는 게. 타고났다는 건 선천적인 거죠. 사회는 선천 쪽일까요? 후천 쪽일까요? 후천이에요, 사회. 4번 컨디션.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컨디션. 그 마시는 컨디션 말고 너네는 안 먹겠지만 비싸요. 하나에 한 8,000원 할걸. 맛도 없어요. 물론 맛을 느끼지 못할 때 먹기 때문에 이게 뭔 맛인지 모를 때 먹기 때문에 컨디션이 그 컨디션이 아니라 물론 컨디션, 조건, 상황, 상태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조건화. 조건화는 무조건 어떻게 기억해야 돼? 학습, 후천, 반복 이거예요. 컨디션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야. 이거는 그냥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아이씨 갑자기 또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파블로프의 개? 그래요. 그게 조건화예요. 그게 걔들한테 밥을 주기 전에 종을 갖다 친 거야. 그랬더니 걔들이 종을 치게 되면 밥 시간이 된 줄 알고 침을 질질 흘렸대요.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과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거를 조건화야, 조건화. 근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실험 얘기하면서 되게 잔인하게 실험했다고. 개가 침을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개의 두 개골을 갖다 깐 다음에 침샘을 바깥으로 뽑아내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비커 그릇에다가 담아갖고 침을 얼만큼 하는지 개를 갖다가 거의 반 죽여가면서 그렇게 실험을 했었대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실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험이 바로 컨디셔닝이에요. 이게 후천, 사회. 외부 세계에 의해서 조건화되어진다. 학습되어진다. 가 되는 거죠. 이 빈칸이 이게 다 이게 빈칸, 특히 빈칸과 주제추론은 대조관계가 많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까? 오늘 시간 되면 장문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오늘 너무 똑같은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41번, 2번 잠깐 볼게요. 한 번만 더 적어주겠습니다. 우리 유전과 문화의 대조관계가 있어. 그것도 뭔데요? 얘들아, 우리 인간의 유전자와 그 다음에 문화, 어떤 문명 중에 뭐가 더 빨리 바뀌어요? 문명이 더 빨리 바뀌어요. 속도적으로는 얘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지만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원시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먹을 게 아니 물론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식량 먹을 게 풍부한 사회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몸은 부족했던, 가난했던, 먹을 게 없었던 수렵채집 그 시대의 삶을 살고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어요? 없으니까. 그렇죠? 굶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뭐에 걸려요? 비만에 걸린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그걸 좀 바꿔줘. 디저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다 먹은 다음에 디저트 먹잖아요. 고기 다 먹은 다음에 냉면 먹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식당 갔다가 디저트 카페 가가지고 케이크 먹잖아. 이런 것들이 왜 그런다? 몸은 옛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사냥의 성공이 보장되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든 냉장고를 열고 편의점 가면 먹을 게 있지만 이미 바뀌었지만 우리는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많은 고열량,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 맨날 치킨 먹고 이런 것들이 그죠?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이상을 섭취하려는 게 이거예요. 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휘만 볼까요? 주제는 뭐냐면 제목이었죠. 봐봐요. 고대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고대의 식단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건강한 해결책. 고대의 식단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생기잖아. 물론 지금 배경시로 풀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왜 피스트 다이어트, 축제와 축제의 식단이 현대사회에 유익한가? 축제의 식단은 건 많이 먹는 거지. 그게 유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진화적인 뿌리, 인간의 디저트이다. 인간의 디저트 배. 데절트가 아니라 S가 한 개는 데절트 사막인 S가 두 개니까 디저트잖아요. 디저트 배의 진화적인 뿌리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죠. 그죠? 우리가 식사를 다 한 다음에도 그리고 고기 배 따로 있고 밥 배 따로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밥 배가 따로 있으니까 밥 먹어야 된다고. 그잖아요. 이 배가 왜 생겼냐라는 거야. 진화적으로 요때의 유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진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배경식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는 소재가 물론 내가 알아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거지만 기출에 많이 나왔던 소재가 그렇게까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나오는 거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약은 오늘 안 하겠어요. 오늘 그냥 5월 모의고사 큰 걸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꺼줘.